아파트에 살건 빌라에 살건 주택에 살건 저녁이면 항상 겪게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이제 문제의 수준을 넘어서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데요. 내년 3월부터는 아파트나 상가 등 사유지나 이면도로나 골목길까지 주차 위반 단속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지금 아파트 관련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2023년 2월부터 사유지 내 주차 단속이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 채 한 대가 되지 않았던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주차 공간 설치 기준이 최소 한 대 이상으로 의무화 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것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내년 2월부터 아파트나 빌라의 주차장, 이면도로,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세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불법 주차 범칙금이나 견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신규로 공급할 경우 법정 주차 대수를 최소 세대당 한 대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나 상가 입구에 불법 주차를 했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도로가 아닌 사유지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발표에 따라서 사유지 내에 불법 주차라도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양종삼 권익개선 정책국장은 지금까지 공동주택 내 주차장 같은 경우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의 사각지대로 빠져 있었고 자율 규제도 단속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제는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간접흡연, 불법 주차 등 사적 영역이라 할지라도 입주민에게 공동의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행정 조치가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이번 발표를 설명했습니다. 일단 내년 2월까지 사유지에서도 교통 단속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주차질서 준수 사항과 자율규제 근거를 규정하고 주차장법에는 관리주체 등의 자율규제에 따른 통제를 따르지 않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상가 건물 앞 공터에 대해서도 불법 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근거도 신설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도심 주택가 이면 도로나 골목길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확대해서 불법 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인데 이쯤 되면 도대체 어디에 주차를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권익위원회에서도 지금 국민이 겪고 있는 주차난의 근본적 원인으로 주차 공간 부족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먼저 내년 2월부터 분양되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지금까지 가구당 주차 공간이 한 대 미만으로 설계되었던 것을 최소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렇게 법정 주차 공간이 향상되면 이용하기는 좋겠지만 이에 반해 분양가나 주택 공급 단가가 올라갈 것은 분명한데 이에 대해서 양 국장은 이미 있는 규정을 강화하는 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해 봐도 주차 공간을 그만큼 더 확보하려면 분양가 상승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지금도 복잡한 주택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권익위는 기존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에 대해서 지자체가 공공시설물이나 민간 건축물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세제상 감면 혜택이나 주차시설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민간 주차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해 좀 더 많은 민간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지자체장에게 인근 공공 또는 민간 건축물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차장 내 상습 불량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규정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환영은 합니다. 하지만 금연 아파트처럼 단속 규정은 있지만 보건소 공무원들이 있을 때 딱 그때 담배를 펴야 단속이 되는 말도 안 되는 단속 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정 개정은 선언적인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함께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아쉬운 것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몇 번 지적했듯이 지금 공동주택의 주차면 확보 규정은 27년 전 만들어진 세대당 1.25대 수준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려면 위에 영상 클릭하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영상 편하게 다 보신 후에 아래 설명란에 링크도 남겨두겠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파트 건축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대다수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빌라나 오피스텔의 주차장 건축 기준이 강화된 것은 환영하고 아파트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요 밑에 있습니다. 꼭꼭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